아니 33살까지 회사원을 하다가 퇴사해서 바로 월일억씩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직장인이 사실 꿈인 것 같아요. 그것만 알면 월일억씩 벌 수 있나요? 그죠. 저도 이런 영상들 많이 봤지만 오늘 영상을 만약에 제가 봤으면은 되게 충격적이고 진짜 도움 많이 된다. 그 돈 버는 데 있어서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인터뷰어인 저는 130명의 직원분들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고 이번에 낸 책 역행자는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을 하시는지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저는 사업이랑 투자를 하고 있고요. 사업은 스터디 카페를 한 13개 정도 하고 있고, 홍대에 그 연극 보는 와인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하고 있고, 파티룸도 아는 사람이랑 같이 하나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 네, 그런 오프라인 사업을. 그쵸. 근데 그게 33살까지 어떻게 보면은 돈도 많이 못 모으고 회사원으로서 살아왔는데 그걸 어떻게 2, 3년 만에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면 돌파구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까지 힘들었길래 돈을 벌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이제 제가 키가 154인데 많이 작으니까 연애가 좀 힘들었고, 그때 이제 좀 심한 짝사랑을 하다가 몸이 안 좋아져서 탈모도 오고 좀 대상포진이 여기가 다 왔거든요. 결국에 번식에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벌기로 결심했군요. 번식보다는 그냥 이 사람을 더 이상 안 보고 싶다. 네네. 근데 그러려면 할 수 있는 게 퇴사밖에 없고, 그러려면 돈을 벌어야 되고. 그 연애가 되게 돈 버는 거에 영향을 많이 미쳤네요. 그죠. 결핍 의식이라기보다는. 맞아요. 그럼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터디 카페라는 거를,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스터디 카페를 어떻게 시작을 하지? 어떻게 자본금 5천만 원 이런 걸로 막 시작을 하지?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지? 홍보는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일단은 이 동기, 퇴사한 이유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분들도 궁금해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고민들이 많으니까. 33살이 됐어요. 짝사랑에 실패를 했어. 거기서 근데 갑자기 퇴사할 순 없잖아요. 왜냐면 다녀오던 것도 있고 연봉도 있었을 것 같고. 어떤 준비를 하고 딱 그렇게 했나요? 일단 상황이 너무 힘들어졌고 몸이 아작이 났어요. 회사원으로서 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하려고 했어요. 팀 옮겨보기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모임도 많이 나가는데 그래도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제 머릿속에 퇴사밖에 없었고, 그러면 퇴사를 해야 되면 저도 되게 무서웠어요. 근데 그때 회사원이 책에도 쓰셨지만 보통 투자를 먼저 하게 돼요, 사업보다. 그래서 투자를 하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러 다녔는데, 그때 제가 맨날 자료 정리하고 공부하던 데가 스터디 카페였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떤 친구가 왔는데 책상을 엄청 열심히 닦는 거예요. 딱 봐도 느껴졌어요, 이게 사장이라는 걸. 직원은 그렇게 안 닦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스타벅스 커피 한 잔 사줄 테니까 나가서 얘기 좀 해보자. 또 그 친구가 정말 많이 알려줬고, 어느 정도 판단이 서서 이거 내가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서서. 근데 이런 거에서 저는 약간 그 성공의 키라고 해야 되나? 돈 버는 키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평소에 회사만 왔다 갔다 했으면 스터디 카페를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원래 고민을 하다가 새로운 장소를 가면은 그곳에서 영감을 받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고민이 있는 사람은 뭔가 새로운 곳에 좀 가는 거를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는데 관심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 사람들한테 말 걸면 되게 좋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제가 맞아, 관심을 받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제 그런 니즈는 없는데, 그런 사장님들한테 물어보면 되게 기특하고 나같이 느껴지고 도와주고 싶고, 잘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퍼주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두 가지 키. 고민이 있으면 새로운 곳에 가라. 두 번째, 그냥 물어보면은 오히려 되게 좋아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키를 얻어내고 이제 준비를 한 거죠. 그 다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인을 걸치면서 스터디 카페를 냈어요. 근데 처음에 알아보고 뭐 좀 힘들었죠. 제가 그때는 실력도 없었고 막 인테리어도 잘해야 됐고 위치도 좋은 데 내야 하니까 보증금도 비싼 데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자금이 거의 2억 중후반이 됐는데 저한테는 1억 조금 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경매학원 다니면서 아는 형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 반반 내서 하자. 진짜?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거는 쪼개서 했고. 그러니까 리스크를 분산을 한 거네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1억밖에 없었네. 그쵸. 돈이 얼마 없었고 또 거기서 근데 이거 되게 꿀팁이네요, 그쵸. 사람들한테는. 이제 아무리 무인이라고 해도 겁이 많잖아요. 안 해봤으니까. 둘 중에 한 명이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딜을 했죠. 이게 보증금을 안 내는 사람이 회사를 간두자. 사실은 그 형이 저보다 더 잘 벌었어요. 공기업이었고. 근데 그 형은 그때 시간을 뺏기기 싫다는 마인드가 있어서 형은 회사를 나왔고 저는 그러고 이제 회사 다니면서 스터디 카페 병행을 한 3개월 했죠. 그러면은 막 그게 갑자기 퇴사해서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네. 되게 작게 좀 시작을 했네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많이 물어봐요. 퇴사는 그럼 결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저는 이 주변에 이제 논리대 오는 애들이나 가르쳐 보면 퇴사는 계획하고 하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책에도 쓰셨지만 정체성을 바꾼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 구해철 차선 읽었을 때
추월은 아예 안 읽었어요. 회사원일 때. 이거 사기꾼이다. 투자까지는 막 이러면서 읽었는데 아 진짜로? 아 이건 사기꾼이다. 왜냐면 저는 왜? 제가 무슨 사업가예요. 저는 회사원이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고 주변 친구들 다 회사원이에요. 부회추월 타선을 어떻게 보면 빠르게 타신 건데 그런 사람도 사실 방어 기제가 있는 거네요. 그쵸. 되게 신기하다. 그렇죠. 왜냐면 나는 회사원으로서는 그래도 나름 인류였지만 내가 나와서 사업을 번다는 건 진짜 다 사기꾼 같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죠. 근데 이제 퇴사 결심이 결정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면 통장에 돈이 찍히고 그게 이제 달에 그땐 되게 많이 찍혀서 판매장에서 한 3, 4천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지나다가 이제 어느 때와 똑같이 과장님이 저를 이제 불렀어요. 이제 막 혼내다가 이제 저도 여기까지 와서 그럼 제가 그만둘게요. 그냥 갑자기 얘기하고 그렇게 갑자기 퇴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돈 버는 방법을 알려달라. 이제 이게 궁금한데 그러면 지금부터 좀 구체적으로 스터디 카페를 이해로 창업하는 방법, 그러니까 퇴사를 해서 돈을 버는 방법을 말해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시 만약에 그 상황이 됐어.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창업을 하고 돈을 벌어야겠다. 나도 부회추월 차선 달려야겠다. 나도 자동 수익 만들어야겠다. 이제 이 상황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할 건지 좀 구체적으로 좀 상황들, 스토리들을 쭉 나열해 주실 수 있어요. 이거를 들으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스터디 카페를 할 때는 저도 결국은 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차별화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사실 그게 내가 그 문제를 되게 좋아하고 집착한다고 해서 좋은 해결법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첫 단계의 논리는 딱 그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고객이 좋아하는 거 하나만 찾자. 그래서 그 찾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공부를 맨날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막 전체 인테리어에 관심이 없어요. 아, 그쵸. 내 자리 큰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좋다. 1호점은 딱 하나예요. 내 자리가 크다. 그리고 결국 아이디어는 다 여기저기 가져와서 재조합인 거잖아요. 제가 그때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갔더니 그런 데들이 좋은 자리의 특징이 이게 소파처럼 돼 있더라고요. 그 소파처럼 된 자리를 크게 여러 개를 내자. 너무 좋은 꿀팁이다. 이게 그냥 만들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만들어서 그냥 마케팅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스터디 카페도 내가 직접 가봐서 와 이것만 좀 개선됐으면 딱 그런 한 포인트를 잡아서 그것만 차별화를 줘도 되게 괜찮겠네요. 그쵸. 그래서 하나를 찾는 것. 그쵸. 문제를 찾는 거예요. 딱 하나. 그러면은 이제 하나를 잡았어. 그 다음에 그럼 부동산을 찾아가나요? 찾았으면? 네. 그쵸. 그 다음은 사실은 부동산 찾아가 근데 인테리어 업체도 좀 무섭잖아 사람들 입장에서. 무섭죠. 근데 이제 결국은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기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래서 그 두려움을 돈으로 환산했어요. 좀 더 잘하는 애한테 돈을 더 줬어요. 근데 이제 한 두세 개 하다 보니까 나도 자의식이 좀 생기고 내가 할 수 있겠는데 하면서 되게 싼 인테리어랑 했어요. 그래서 2번 사기를 당했는데 공사 중에 도망가더라고요. 그 이유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당연했어요. 왜냐면 싸게 들어오는 애는 그만큼 돈이 급한 애고 그래서 이전 공사들에 대해서 자재 돈을 내야 되고 그러니까 도망을 갔던 거죠. 논리적으로. 근데 여기서도 약간 성공 키포인트가 저는 좀 느껴졌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여자애가 뭐 필라테스 비슷한 걸 뭔가 결합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는 거야. 근데 사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애예요. 그래서 제가 얘가 뻔히 안 할 거 알아. 사람들은 그게 두렵거든요. 그 첫 발을 띄는 게. 그래서 제가 과제를 줬어요. 너 안 해도 좋으니까 무조건 일주일 내로 7개의 부동산에 가서 그 매물이 있어요를 물어보고 와라. 그게 끝이야. 너의 과제야. 그냥 그거를 시켰거든요. 스터디 카페를 하려고 해. 근데 보통 99%의 사람들은 이게 부동산 가는 것도 부담되고 괜히 계약 안 하면 욕먹을까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저라면은 저도 좀 부담되거든요. 상상만 해도 좀 무서워 싫어. 그죠. 근데 거기서 그냥 인테리어 업체 한 7군데 전화해서 저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분명히 상대방 쪽에서 아 얘 초짜네 얘 돈 없네 하면서 좀 불친절하고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7개 3개를 전화를 해본다 오늘은. 그럼 그거 1시간도 안 걸리고 그거 딱 하고 그날은 쉬는 거야. 딱 그렇게 미션을 주면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 정도 선이면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만약에 어떤 자영업이나 뭔가 하고 싶다면은 딱 하루를 비워둔 다음에 그냥 일어나서 딱 뭔가 3군데다 전화해보기. 예를 들어서 크몽에 뭔가 맡겨야 돼. 그럼 귀찮단 말이야. 막 얘가 사기꾼인지도 모르고 근데 그냥 딱 그것만 딱 3군데 정도 견적을 의뢰를 한다던가 인테리어 견적 의뢰를 한다던가 부동산도 가서 이제 물어본다던가 그러면 사장님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서 또 거기에 유연하게 대처하면 되는 거고 아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사장님이 내가 어차피 초짜고 어려서 안 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팽 하는구나 불친절하게 하는구나 다음엔 이렇게 해야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하우들이 되게 많이 생겨요. 예를 들면 7군데 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좀 더 디테일 있는 조언을 하나 해주자면 첫 번째 부동산 가서 물어볼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정보가 좀 더 쌓여요. 그걸 2번째 부동산 가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얻은 정보를. 그러면 점점 전문가가 돼요. 그 동네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말 그대로 오늘의 그 교훈이라고 하면 약간 린하게 시작해라. 그러니까 린하게 그냥 되게 얕게. 제가 생각했을 때 13개 어떻게 퇴사하자마자 13개를 했지? 너무 무섭다. 막 생각만 해도 무서운데 그냥 그게 아니었네. 그냥
퇴사를 하기 전에 준비해서 한 개를 일단 오픈을 해보고 그 다음 잘 되면 퇴사를 조금씩 준비하면서 이제 점차 확장해 나가는 13개를 하나씩 천천히 린하게 그럼 이렇게 하면 리스크도 없고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생각해보면 잘 된 사람들 보면 이렇게 린하게 시작해서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잘 될지 몰랐던 경우가 99%인 것 같아. 그냥 맞죠. 일단 해보고 실행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하나씩 맞춰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전문가시니까 조금 다른 걸 하나 말씀드리면 처음에 하나에서 3개 할 때까지가 힘들어요. 오프라인은. 그리고 오프라인은 기본적으로 그 동네 장사잖아요. 한 3개 정도가 잘 되면 사실 그 다음에는 복붙이에요. 복사부처럼. 네. 왜냐면 온라인은 내가 뭐 로고를 정말 잘 파는데 이거 잘 된다고 똑같은 사업체를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볼륨업을 하는 게 그쵸, 중요하지. 근데 오프라인은 그냥 그때부터는 동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다 이미 돼 있고 세팅돼. 그래서 프랜차이즈들이 몇백 개, 300개, 400개씩 그냥 그죠. 빡할 수가 있는 맞아요. 거구나.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오늘 배운 거 종합하면은 진짜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퇴사해서 창업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분들한테는 되게 좀 꿀팁이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은 또 더 심도 있는 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처음이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